스튜디오로 이어서 우리 신인규 특파원, 얼마 전까지 뉴욕에서 김정학 특파원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내 이슈 전문가로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 거듭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열심히 신인규 하겠습니다. 기자,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우리 증시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금융투자 소득세 이슈를 갖고 왔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발표를 했었는데 그 배경을 먼저 설명해 주시죠. 배경을 짚으려면 발언을 내용부터 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거기서 좀 얻어내야겠죠. 발언 보겠습니다.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 규제 혁파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는요, 주식이나 펀드처럼 금융소득으로 거둔 이익에 대해서 이 이익이 5천만 원을 넘으면 20% 그리고 3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25% 걷는 세금입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이 예고됐다, 시행이 유예가 됐었습니다. 네, 현직 대통령이 사실 이제 우리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것도 굉장히 특이한 일이긴 한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이 금투세 유예 논의는 있었지만 이제 급하게 폐지 쪽으로 그렇게 이제 던졌단 말이죠. 이유가 뭔가요? 두 가지 요인을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얘기인데요. 대통령의 공약 의지가 좀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이거 금투세 폐지 자체는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섰다는 외부 시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현 정부가 고민하는 지점이 부동산으로 몰려있는 이 자산 구조를 변혁해야 된다. 여기에 맞춰져 있다고 하거든요. 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좀 살아나려면 같은 돈이라도 부동산 시장에 있는 것보다 증권 시장에 아니면 기업 시장에 돈이 돌아가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런 거고, 그러기 위한 유인책이나 제도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는 의지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신 기자 얘기처럼 사실 이제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만 4월 총선이 없었으면 이렇게 빨리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합니다. 지금 금융투자 소득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고 이런 것처럼 그때는 이제 우리 법 개정 없이 바로 이제 완화를 했습니다만 대통령 의지만 있으면 바로 시행 가능한 건가요? 어떤가요? 잘 짚어주셨는데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때는 이 시행령 개정만 하면 됐었습니다. 이거 대통령이 국무회의 통해서 의결만 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투세 폐지는요, 다릅니다.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당보다 큰 야당, 민주당의 동의가 없이는 이거 폐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면 어떻게 보고 있냐?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협의 없는 독단적 발표가 나왔다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과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득이 있으면 과세하는 게 이제 원칙적으로 맞죠. 다만 이게 우리나라 말씀하셨듯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든지 특히 자본시장 부문에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상조다 이런 여론이 있다라는 거. 결과적으로 이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게 굉장히 관건일 텐데 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 요거 말고 다른 게 어떤 게 필요합니까? 일단 금투세 폐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이것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될까? 그러니까 주식이 오르는 것과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증시를 저평가하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일 수가 있는데 아주 냉정하게만 보면요. 우리나라가 세금이 높아서 다른 나라보다 저평가받는다. 이것은 논리에는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일본, 독일 다 주식으로 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높게 매기고 있기는 하거든요. 또 걷는 세금이 줄어드는 세수 결선 아주 큰 부분 아니라고 해도 이 나라 살림에서는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을 갖고 있는 것도 맞고요. 양도세 기준 완화로 한 1조 5천억 원 정도의 세수 결선이 예상이 되고 이번에 금투세 폐지가 확정이 된다면 또 1조 원 정도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긴 합니다.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거는 해외 투자자들이 평가를 하는 부분이겠죠. 그러면은 해외 투자자들은 어떤 부분 때문에 한국의 주식에 들어가는 걸 조금 망설이느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망설이느냐. 큰 부분 중에 하나 최근 얘기 어떤 것들 나오느냐 살펴봐야겠죠. 사실은 세금 얘기보다는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한국 기업들의 주주 관련 정책들 이거를 고쳐야 된다는 목소리가 사실은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 네,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하면 뭐 배당 확대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게 되겠죠. 일단 다음 소식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여러분 365일 24시간 돌아가죠. 맞습니다. 막 밤늦게 잠 안 주무시고 계속 요거 거래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대장인 비트코인 현재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까? 비트코인이 오늘도 6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한 1분 전에 제가 잠깐 봤더니 6,050만 원 선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예, 지금 뉴욕에서는 뭐 4만 5천 달러 이렇게 넘게 지금 거래가 맞습니다. 되더라고요. 제가 이 원고 준비하는 게 10분 전까지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자막을 4만 5천 달러 재근접 중이다라고 썼을 텐데 정정해야겠습니다. 생방송을 통해서 조금 전에 4만 5천 달러 재돌파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조금 더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계속 뛰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비트코인의 채굴량이요 4년마다 반씩 줄어드는 이 반감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채굴량이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이제 공급이 축소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공급이 축소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가격이 좀 높아지겠다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 거죠. 이 반감기가 아마 올해 4월에서 5월에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달에 아마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엔 좀 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 심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1월 10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마 뭔가 소식이 나올 것 같고요. 그때까지 계속 비트코인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를 경우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그 투자 측면에서 증시에 있는 영향 봐야겠죠. 그래서 업비트 왜냐하면은 이제 빗썸 같은 비덴트는 지금 거래 중지가 되어 있으니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관련 있는 종목들이 조금 오를 겁니다. 미국에서 비슷한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테지라든지 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코인베이스 이런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 같은 거래소도 기업들의 있고. 보통 투자 심리가 몰리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있고요. 카카오 있습니다. 어제도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도 카카오 같은 경우가 이 새해 개장하고 그동안에 카카오에 마음 아프셨던 주주분들 기분 좋으셨을 텐데 5% 이상 올랐고 우리 기술 투자도 마찬가지 흐름 보였다는 거는 개별 종목이라기보다는 비트코인에 대한 호재에 대한 이 심리들이 조금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오늘 개장 전에 비트코인 흐름도 현재까지는 또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실시간으로 봤을 때 지금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고려하셔야겠습니다. 네,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요거 우리가 전망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예측이 어렵죠. 뭐 예전에는 몇십억 간다고 했다가 틀리는 경우도 많았는데 지금도 보면은 이 레인지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하는 이 범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2만 5천 달러에서 50만 달러. 보통 뭐 미국에서 예상을 하니까 달러 단위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미국 기준으로 한 4만 5천 달러 하는 비트코인 올해 25만 불 넘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50만 달러는 저 캐시 우드겠군요. 아까 인베스트먼트. 정확하게는 이제 코인 펀드 쪽이긴 한데 그리고 캐시우드도 굉장히 좋겠죠. 25만 달러, 50만 달러 넘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 예측치가 상당히 천차만별이라는 점도 보셔야겠고 또 하나는 어쨌든 최근에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그동안에 없던 좀 높은 숫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연초부터 명품 업체들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편하게 명품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사치품이라고 얘기를 해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명품들도 또 많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 사치품 업체 올해도 연초부터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데가 에르메스입니다. 에르메스가 샌들 가운데 도마뱀 가죽으로 만든 제품 가격을 기존에 이게 245만 원짜리였는데요. 비싸네요. 352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약 44% 높여 잡은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품도 150만 원 정도 하던 거 174만 원 정도로 14% 올린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LMS뿐만 아니라 에루샤라고 해서 백화점 자주 가시는 분들이 관심 갖는 이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루이비통, 샤넬 이런 것들 말씀드리는 건데요. 샤넬, 루이비통 여기도 아마
이번 달 혹은 다음 달부터 가격 올릴 것 같습니다. 샤넬은 이르면 9일부터 가격을 올릴 것 같고요. 제품의 가격 올릴 것 같고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안에는 가격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신 기자도 명품 좋아합니까? 예, 저도 명품 좋아합니다. 아, 네. 그런데 예, 저는 사치품보다 명품을 좋아합니다. 네, 사람이 명품인데 예, 명품을 또 좋아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명품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 백화점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예, 보통 제가 아까 에르메스 먼저 말씀드리고 이미 가격 올린 에르메스 말씀드리고 아직 가격을 올리지 않았던 루이비통, 샤넬 이런 것들 말씀드렸죠. 사람들 입장에서 한쪽이 가격 올렸는데 이제 조금 뒤에 가격 올릴 다른 곳들이 있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백화점 오픈런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픈런이라는 것은 이제 백화점 문 열기 전부터 이거 살려고 줄 쫙 서는 그거 말씀드리는 건데. 중국 사람들 많이 줄 섰었죠. 예. 중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내수 시장에서도 이게 조금씩 있는데 그동안에 좀 잠잠했었습니다. 오픈런이 잠잠했는데 연초부터 이 오픈런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 심리가 조금 있는 것도 같고요. 최근에 이 개별 점포에 대한 백화점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이었습니다. 이 신세계 강남점이요. 업계 최초로 개별 점포 매출 3조 원 돌파했었거든요. 그리고 지방에서도 최초로 2조 원 넘기는 지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화점들의 개별 점포 신기록들이 나오게 되면 전반적인 백화점 주에 대한 투자 심리 역시 상승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